따뜻한 영화에 관한 뜻있는 이야기, 뜨뜻한 영화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 끝나시고 나서 네, 건남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여전히 라우더된 밤즈 잘 운영하고 더운 날씨에 잠 못 이루기도 하면서 하지만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여름은 별미가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콩국수라든지 김치말이 국수 같은 뭐 초계국수 같은 그런 시원한 별미들이 많아서 그런 거 먹으러 다니면서 그런 재미로 지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 2주 동안 냉모미를 한 3-4번 먹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입맛이 없어서 뭐 먹을지 생각하다가 결국엔 좀 시원한 걸 좀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모미를 먹고 또 냉모미를 먹은 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그리고 또 저녁을 먹고 팥빙수까지 먹게 되는, 시원한 것만 좀 찾게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영화는 우리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선정한 이유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여름 방학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쵸.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전에 건남 씨께서는 우리들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뭐 예전에 역시 광주극장에서 봤고요. 그 보고 일어나면서 하고 일어났던 영화입니다. 정말 순수하면서도 잔인함을 겸비한, 그쵸. 저에게는 호러 영화였어요. 무서운 영화죠. 일단은 줄거리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친구가 없는 초등학교 4학년인 선이가 여름방학에 찾아온 친구 지아와 관련한 그런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학년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라든지 상황의 변화들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렸을 때 학창 시절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4학년이면 뭐 어리기도 하지만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학년이에요. 그리고 보통 학교나 학원에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하는 게 4학년이기도 하고요. 담임 선생님도 말씀하시죠. 네. 너네 4학년이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해. 공부해야 돼. 라는 시기. 이런 과도기 시절에 우정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지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어린이니까 순수하지만 악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네. 착하기도 한 그런 영화입니다. 4학년 때라고 하면 한 10살, 11살 때인데, 그때 당시에 건남 씨는 어떤 학생이셨나요? 저는 아주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예쁨은 받았지만 이 착해서 예쁨을 받은 거지 뭔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수행 능력이 뛰어나서 예쁨을 받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로만 치자면 약간 선의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4학년 시절을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그런 질문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를 처음 맡으신 초임이신 그런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지금 나이로 생각하면 20살 후반 정도? 정말 어린 나이의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저는 좋아서 제 나름의 애정 표현으로 그렇게 질문도 하고 수업 시간에 장난도 많이 쳤던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뭐 이따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긴 하겠지만, 선의보다는 그래도 좀 친구들하고 어울려 좀 잘 지내는 그런 학생 측에 속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어렴풋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친구들하고 또 자주 했던 게임이 진실 게임이었습니다. 그 진실 게임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항상 어떤 아이를 좋아하니, 너의 이상형은 누구니? 로 끝나는 그런 정말 순수하고 재밌었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학창 시절 이야기를 좀 하고 인물을 좀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우선 중요하게 선희, 그 다음에 지아, 보라 정도가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일 것 같고요. 저는 윤희도 한번 같이 소개시켜 주세요. 동생. 윤희는 저는 정말 이 영화의 킥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여서 사실 너무 귀엽죠. 네. 선희 같은 경우는 착하고 조용하고 하지만 자기도 뭔가 저런 무리에 끼고 싶은 약간 외로운 친구죠. 사랑받고 싶어해요. 네네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학교 생활에서도 조용하고 뒷자리에 있고 어떤 아이들에게 끼고 싶지만 섣불리 말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뭐 수줍기도 하고 내가 저기 끼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 집에서도 약간 좀 그런 이치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랑받는 그리고 너무 순수한 귀여운 동생이 남동생이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해 선이는 빨리 좀 철이 들어야 했어요. 생각이 좀 많죠. 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아양을 부리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음, 엄마 아빠는 선이에게 장녀의 역할을 부여를 했고 너는 동생을 책임감 있게 기르는 게 그리고 케어해 주는 게 우선순위다 라고 엄마는 은연중에 임무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4학년이면 11살, 10살인 그런 어린 나이라 사랑만 받기도 부족한 나이인데 그런 책임감도 갖고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랑에 대해서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결핍이 있는 아이, 그런 아이로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다음에 혹시 또 소개 네. 이제 부탁드릴게요. 다음 지아는 여름방학에 새로 전학 온 친구이고 이게 저는 포인트가 이게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여름방학 하는 날 전학을 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많이 없는데. 되게 보통은 방학이 끝나면 전학을 온다든지 아니면 새 학기에 전학을 올 텐데 여름방학 하는 날 전학을 오는 되게 이상한 타이밍에 전학을 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타이밍에 선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 방학 기간 동안 선의와 우정을 쌓는 그리고 이야기를 추억을 만드는 그런 캐릭터이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 선의가 아닌 다른 친구를 만나면서 본인의 포지션을 고민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욕망을 조금 보이는 그런 캐릭터죠. 여기에도 좀 추가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부분은 캐치 못했는데 네. 정말 방학 하는 날에 네, 아주 이상한 타이밍이죠. 이상한 타이밍에 왔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관객들에게 왜 이 아이는 방학 날에 이렇게 오게 됐고 그런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 미스테리한 좀 친구였던 것 같고 헤드폰을 끼고 들어와요. 그렇죠. 저는 네, 그것도 네, 그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린 아이들이 헤드폰을 끼고 있다라는 건 어떤 누군가의 관심을 좀 받고 싶지 않다.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말라라는 표시로 좀 나를 방어하는 그런 기제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에피소드가 그리고 사연이 좀 있는 아이다. 또한 관남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도 선의와 마찬가지로 정말 사랑이 결핍된 아이입니다. 네, 집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 후에 이제 아빠는 다른 이제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죠. 네,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돼요. 네. 근데 할머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사랑보다는 공부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시죠. 너는 이 나이 됐으니까 공부하고 교회 가고 어떤 역할을 자꾸 부여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 아빠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별 관심 없음을 아마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해요.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네, 여유는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지아가 이혼하신 엄마는 영국에 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영국에 가지 않고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채로 연락을 잘 안 하고 중간에는 약속을 또 어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지아는 이러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핍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꼭 지아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 어, 라고 하는 인물을 부여한 것 같아요. 보라는 너무 얄미워요. 어떻게 보면 포지션으로만 치면 엄친딸의 포지션인데 똑같이 외롭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좀 얄밉죠. 아주 얄밉죠. 아주 얄미운 게 아니라 고약합니다. 네. 한 가지 에피소드로 들면 원래 지아가 이제 선이랑 친했지만 그 반에서 소위 잘 나가지 못하고 잘 못 노는 아이라고 지아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보라라는 친구랑 학원을 다니면서요.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서 선이와 지아는 멀어지고 지아랑 보라가 이렇게 친해지게 돼요. 그리고 지아와 보라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계기가 시험날이었습니다. 원래 그 반에서는 보라가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네. 갑자기 전학온 지아가 1등을 해버리죠.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지아를 비춰주다가 보라의 표정을 살짝 비춰주죠. 네. 거기서 저는 오싹했어요. 이게 소위 드라마에서 보는 여주인공을 질투하는 악역 부들부들이었죠. 부들부들 떱니다.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보라가 지아를 안 좋아하게 되고 네. 지아에 관련된 소문을 선의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걸 또 각색을 해버려서 말하게 되죠. 네. 보라로 인해서 좀 관계가 다들 이상해지고 싸우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하죠. 사실 보라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보라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영화 초반에 자기 생일인데 선희에게 청소를 조금 부탁하는 것처럼 선아 내가 생일이니까 청소 좀 대신 해줘라고 하고 초대장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청소까지 기껏 끝내고 초대장에 써진 주소로 갔는데 아예 상관없는 다른 집이죠. 남의 집이죠. 너무 나빠요. 네, 주소를 잘못 적어주는. 그래서 캐릭터를 너무 완벽하게 그 장면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저 친구는 저런 친구구나. 와, 그 생일 초대장 네, 주소를 아무 상관없는 남의 집 주소를 적어서 초대장을 줬어요. 그거 너무 무서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친구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친구가 곧 생일이 다가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초대장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초대장은 반 친구의 전부를 초대할 수 없는 수량이에요. 그러면 그 초대장을 보고 내가 초대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좀 두근거림, 설레임 반, 긴장 반, 나는 저 친구와 친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무서운 장치거든요. 나 이 그룹에 속해 있네. 저 친구랑 친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고, 너는 이 친구 생일에 가?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못 받았으면 나는 이런 무리에 못 끼는 친구구나. 상실감이 되게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라를 소개를 하고 윤희 네, 한번 윤희. 더 소개해 주세요. 뭐 엄청난 역할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말한 것 중에 제가 뽑은 명장면이 있거든요. 네, 윤희는 이제 선희의 남동생이고요. 나이 차이가 그래도 한 3-4살 이상 날 것 같은 남동생인데 정말 해맑고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만큼 노는 게 제일 좋은 그런 정확하게 막내인 막내 동생이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항상 레슬링을 하고 논대요. 네, 맞아요. 레슬링을 하고 노는데 그 친구한테 항상 맞고 와요. 약간 의도하진 않았지만 항상 맞고 오죠. 항상 맞고 오는데 네, 해맑아. 맞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저는 선희에게 친구란 무엇이고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윤희가 정말 순수하게 말했던 그 답변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아주 키
문장이죠. 아주 키 대사죠. 거기가. 그래서 참 나중에 이게 먼저 말할까 나중에 말할까 고민되는, 저는 지금 좀 나중에 말하고 싶어서. 아, 맞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네네네. 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인물을 간단히 소개했으니까 명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관남 씨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영화 중반 후반쯤에 나오는데 선이 손톱에 봉숭아물이 한 반쯤 남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손톱에 하늘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봉숭아물은 지아랑 친해지는 중간에 들인 봉숭아물이고, 맞아요. 이 하늘색 매니큐어는 보라에게 받은 매니큐어란 말이에요. 근데 봉숭아물이 전부 다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반만 남아 있는 것도 되게 의미심장했었고, 그 위에 하늘색이 칠해져 있는데 뭔가 제대로 칠해진 게 아니고 약간 봉숭아물이 보일 듯이 약간 덕지덕지 이렇게 칠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쁘게 칠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선의의 마음과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가지고 되게 마음 아프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봉숭아 물, 매니큐어 이게 특성이 다릅니다. 아, 맞아요. 봉숭아 물은 자연에서 온 그런 염색료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매니큐어는 돈으로 사고 아주 비쌉니다. 네, 맞아요. 색도 화려화려해요. 근데 거기서 보여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봉숭아는 지아와 선의, 네, 선의의 선의의 관계죠. 관계를 말을 해주는 거고, 보라는 약간 그 매니큐어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자본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어찌됐든 매니큐어는 이런 인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과 좀 반대되는 그런 관계를 암시하는 거고, 봉숭아물은 게이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계의 게이지. 아, 처음 봉숭아물을 지아랑 선이가 들였었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그 뒷모습. 이 지아가 엄마의 전화를 받고서 정말 시무룩해 있어요. 그리고 지아가 선이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엄마의 부재를 더 느끼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선이와 엄마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지아는 거기서 질투심을 느끼고 네, 질투하죠. 뾰루퉁에 있어요. 뾰루퉁에 있는 거를 선이는 풀어주고 싶어 해요. 나의 첫 친구에게 다가가는 게 봉숭아 물들이기였었고, 서로의 마음을 톡 터놓게 돼요. 나 사실 엄마랑 아빠랑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이런 게 그런 봉숭아 물,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다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관계를 의미하고 친해지고 있다라는 관계인 거잖아요. 근데 보라가 선희에게 매니큐어를 주게 된 사건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친해져서 준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들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유로 선희에게 매니큐어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그리고 나중에는 돌려준다고 하니까 너 가져라고 안 받잖아요. 네. 본인의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은 친구들 앞에서는 매니큐어 안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어떤 게 건강한 관계이고 우정인지를 살짝씩 드러내주는 게 봉숭아 물과 매니큐어인 것 같아요. 그 봉숭아 물하고 매니큐어가 하이브리드, 네.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선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내가 정말 그 친구의 마음을 듣고 잘 나가는 친구들과 멀어지더라도 나는 지아랑 놀아야 돼. 어떻게 보면 지아랑도 친해지고 싶고 보라랑도 사실은 친해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다 같이 두루두루. 네, 두루두루 친해지고 싶었을 건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겠죠. 항상 보라 때문에 보라를 너무 얄미워해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보라 때문에 지아랑 선이가 싸워요. 네, 맞아요. 근데 보라는 또 거기서 쓱 빠져요. 그렇죠.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말로만 상황을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자꾸 끌어오죠, 이렇게. 말을 덧붙이죠 계속. 네. 그 혹시 간남 씨는 나는 솔로 보시나요?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며칠간의 합숙 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의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의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커플 매칭이 돼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전설의 16기라고 불리우는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들 스펙 좋으시거든요. 능력 좋으시고 돈 잘 버시고 인물도 다들 훤칠하세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남의 말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부풀려지고 그 사람의 행실이 다르게 들리다 보니까 그것들을 또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팔랑귀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걸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왜 좋았던 관계를 남의 말에 의해서 엎어버리지? 라는 많은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약간 우리들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나는 솔로 16기 분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게 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린 애들도 그렇고 네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16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면 저는 명장면으로 뽑은 장면이 첫 장면이었어요. 항상 첫 장면을 좋아하시는군요. 그 첫 장면이 너무 정말 무서웠고 소름이 돋았거든요. 네네. 첫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반에서 체육 시간에 피구 게임하죠. 피구 게임을 합니다. 피구 게임을 하면 어떤 걸 하죠, 관남 씨? 이제 편을 나눠야죠. 너무 잔인합니다. 아주 잔인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편을 나누는 게 물론 운동 잘하는 친구를 뽑으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인기 순위죠. 그렇게 되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뽑다가 마지막 2명이 남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1명이 선의가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잔인한 장면을 처음 봤어요. 어떤 호러 영화보다도 잔인하고 그 아이들은 순수해요. 네.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잔인하게 보이는 거죠. 그 가위바위보라는 게 정말 평등하면서도 불편을 야기하는 네네.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보시면 그 선의의 표정이 계속 변하잖아요. 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지막에 뽑히는 그 장면으로 선의의 서열을 네. 바로 말해주죠. 보여주죠. 네. 그리고 그 장면을 편집하는 것도 주변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면서 네네. 선의의 표정이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하고 네. 두려워하는 게 보이니까 저 막 주변에서 아직 운동 못 하잖아.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정말 운동을 못해서 그럴까요? 그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또 가장 인상 깊었었고 어떻게 보면 영화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지는 장면이었죠. 마지막도 네, 마지막도 그랬죠. 네. 그런 피구에 관련된 이야기로 네.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선의가 지아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클로즈업이 되는데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하는데 혹시 간남 씨도 좀 생각나시는 명장면 한 가지 더 있으시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엔딩 장면이 돼야 될 것 같. 엔딩 장면 말씀해 주세요. 네. 엔딩 장면 보면 결국은 둘 다 아웃돼서 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선 밖으로 나간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화면 안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고 두 친구만 이렇게 덩그러니 서서 이렇게 땅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생각이 많은 상태로 서 있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선의가 지아의 편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우린 앞으로 회복이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좀 서먹서먹해. 같은 정도의 거리로 딱 둘이 서서 마주보지도 않고 선 밖에 나가서 아마 두 친구 다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무리 안에 들어있는 게 꼭 중요한가? 진정한 친구를 한 명 만드는 게 저기 20명, 30명 친구들하고 함께 노는 것보다 더 훌륭할 수 있지도 않을까? 사실 그 훌륭하다는 표현도 되게 어폐가 좀 있기는 한데 저게 좋은, 저게 재밌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 마음을 서로 이해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 게 더 좋고 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라고 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네. 그 장면을
이제 연결된 장면을 저도 좀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희의 동생이 윤희가 레슬링 한 노는 친구랑 놀다가 항상 다쳐서 들어와요. 근데 그때 선희가 마침 지아랑 싸우고 나서 그 다치고 온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희가 물어보죠. 윤아, 너는 왜 그렇게 맞고 다녀? 그 친구가 때리면 너도 때려. 그리고 또 때리면 너도 때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희가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도 참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윤희가 너무 해맑게 물어봐요. 자, 이거를 한번 좀 읊어드릴게요. 네. 그럼 언제 놀아?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 언제 놀아? 나 그냥 놀고 싶은데. 저는 이 장면이 네. 윤희가 그냥 순수하게 말했던 장면이지만 정말 해안이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언제 배운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배워요. 네. 저 기억력 좋죠. 그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한 이유가 눈에는 눈, 이에는 아, 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평등한 법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평등한 걸까? 아까 선희 말대로 따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네. 너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릴게. 네. 너가 나 배 때렸어? 그럼 나도 나 배 때릴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평등이고 정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선희는. 네. 근데 거기서 윤희는 종교가 있는 사람처럼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내밀어. 그리고 우리 놀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네. 어느 한쪽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싸움은 끝나지가 않아요. 그 용서를 하는 자가 약한 게 아니라 강한 자이고. 그쵸. 근데 그거를 선희가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뽑았습니다. 아까 아껴둔 킥이었죠. 아, 맞습니다. 윤희가 너무 귀여운데 뼈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잠시 제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좀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명장면까지 저희가 열띠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영화에 관련된 한번 음악을 이야기할 차례예요. 저번처럼 우리들도 그쵸. 삽입곡이 없죠. 네, OST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희가 생각나는 음악을 가지고 왔는데 팟캐스트 들어가기 전에 살짝 공유를 했어요. 네. 근데 가수가 동의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우정아님으로 네. 짜진 않았지만 그렇게 가수가 공통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네. 저는 선우정아의 구애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포함된 그 등장인물들에게 포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최 모르겠어서 이렇게 저렇게 꾸며보느라 우스운 꼴이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가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제목이 구애인 것처럼 나 진짜 당신 사랑하고 싶어, 나 사랑 좀 해줘, 나랑 같이 사랑 좀 하자, 이렇게 조르는 내용이에요. 네. 선우정아님의 그 애절한 목소리로, 근데 멜로디는 또 되게 달콤하거든요. 그쵸. 프로포즈 가사가- 같은 영화죠. 네. 아니 노래죠. 네, 프로포즈 같은 리듬이 있어서 저는 너무 더 슬픈 것 같아요.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선희, 보라, 지아, 이들은 모두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사랑을 내가 어떻게 쟁취하고 주느냐의 방식이 좀 다를 뿐이거든요. 근데 그 방식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건강한 방식과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 있음을 암시를 하는 것 같아요. 모두 사랑을 받고 싶어서였지 뭐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고 싶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사랑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 구애라는 단어가 저는 떠올랐고 그거를 선우정아님이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에 이 노래를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간남 씨는 이 노래 잘 아시나요? 저도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사실 사랑 노래라고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상대에게 드는 마음. 어떻게 보면 그 선희가 떼 쓰는 아이가 아닌데 아니었어요. 지아 때문에 2번이나 떼를 쓰죠. 자꾸 엄마한테도 조르고 내가 평소에 안 해봤던 것들을 지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러고 되게- 보니까 엄마 지갑에도 손을 대네요. 지아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네.
엄마의 가계부에 손을 댔어요. 네, 맞아요. 여기 가사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꾸며봤어요. 네, 네, 맞네요. 오. 근데 지아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랬죠.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네. 받지 못했죠. 뭔가 선희 OST라고 할 수 있는 곡일 것 같아요. 선우정아의 구애. 그래서 저는 이 구애가 좀 생각이 났고. 혹시 간남 씨는 어떤 노래가 좀 떠오르셨나요? 저도 똑같이 선우정아 님의 도망가자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노래 좋죠. CF에서도 많이 쓰이고. 네, 많이 쓰이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상황 속에서 이게 쉽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애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시간도 노력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손을 내밀면 쉽게 끝나기도 하잖아요. 그 도망가자 노래 가사 중에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 피구 마지막 엔딩 씬에서 친구들이 지하를 따돌리려고 일부러 금도 안 밟았는데 야 너 금 밟았잖아 나가 하는데 선이가 선 안 밟았어 내가 봤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을 딱 내밀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손을 내밀고 그 친구는 내 손을 잡고 같이 그 무리에서 도망을 사실 도망은 아니지만 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 둘이 함께 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포인트에서 도망가자라는 그 노래를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욕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욕망에 닿지 못한다고 하면 가끔은 저는 도망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힘을 좀 모았다가 다시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분명히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하면 다시 그 상황에 욕망을 부려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아와 선이가 뭔가 이 학교에서 인기 많은 무리에 밖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겠지만 오히려 이 선이와 지아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친구들이 뭔가 더 미움받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도망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상황대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네가 너무 좋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고 봐서 네, 저는 도망가자라고 선정해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정말 선희가 가사 그대로 손을 내밀잖아요. 근데 그 손 내미는 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건 아니에요. 그쵸? 우리 서로 용서하자라고 정말 용기 내서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그쵸? 항상 어떤 사람과 싸움을 하고 다툴 때도 논리의 싸움보다는 정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손 내미는 건 더 사랑하는 사람이 확실히 손을 더 내미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우리 윤희지 말대로 때리면 언제 놀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 같이 재밌게 놀겠죠. 그래서 오늘 또 저는 하나 더 배우고 갑니다. 네. 다툴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네네네. 자, 이렇게 우리들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인물 그리고 장면에 보고 떠오르는 이렇게 음악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이제 곧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할 시간이에요. 네. 근데 확실히 에피소드 처음 할 때보다 저는 좀 더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진 느낌이긴 해요. 저도 지금 지난번보다 왠지 목소리가 커진 것 같고 네, 편합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간남 씨께서도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네. 정말 대화하듯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저희가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면 약간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수다를 좀 많이 잘 떨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그런 바이브가 나오지 않았나. 네, 맞아요. 한번 자찬을 한번 해보고 이제 저희가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각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실까요? 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주인공들을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을 섭외해서 영화를 찍었을 뿐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똑같다.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때와 지금은 경험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영화 보면서 그치 나도 저렇지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의 내가 그렇지가 아니고 지금의 나도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네,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되게 장난스럽게 나이를 밝히실 때 네네네. 뭐 51살이시면 나 5학년 일반이야 이런 네. 식으로 장난스럽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건데 그 4학년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3학년이지만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고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가는 뭐 불혹이라는 나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저희는 유혹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과도기적인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4학년이라고 또 말씀하시지 않으셨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그 어렸을 때의 4학년과 지금 저희 나이인 30살, 40살 그리고 쭉 가서도 다 똑같은 맞아요. 상황을 겪을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맞아요.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받고 싶고 미움 받기는 싫고 다 그쵸. 그러면 종석 씨는 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관계에서 가장 불필요한 건 남의 말이다. 오. 남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김초희 감독님께서 네. 만든 영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남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찾을 수는 없어요. 내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상의 잡음들은 저를 흔들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물 소개, 줄거리, 명장면, 음악, 한 문장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번 두 번째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오늘도 역시 너무 재밌고요. 네. 한결 편해진 느낌이기도 하고 사실 이거 찍으면서도 '다음 영화 뭐 하지?' 라는 기대감이 지금 들 정도로 네. 재밌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컨텐츠를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를 찍으면서 조금은 이제 밝은 이야기를 한번 찾아와야겠다라는 네네.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또 마무리 인사 어색하게 한번 네. 저희 흔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뜨뜻한 영화 안녕? 안녕.